경제부 박규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하나씩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사고 싶다 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우선 살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책은 그동안 여러 번 언급이 됐었는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경매에 나온 주택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피해 주택의 선순위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들이 이들 집을 경매에 넘겨도 피해자들이 우선 낙찰받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낙찰받을 여력이 없으면 장기 저리로 돈도 빌려주고 세금도 감면해줄 방침입니다. 예. 그럼 만약에 해당 주택을 사고 싶지 않다. 이런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각 시도 도시주택공사를 통해 피해 주택을 사들인 뒤 임대를 주겠다는 겁니다. 퇴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주택에 살 수 있도록 해줄 방침입니다. 예. 문제는 실효성인 것 같아요. 잘 시행이 될 것 같아요. 예,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경매 낙찰가는 통상 집값의 60에서 70%에 불과해 우선 매수권으로 낙찰을 받아도 전세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아무리 절이라지만 대출을 받아서 낙찰금을 준비하는 것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우선 매수권을 신청할지 미지수입니다. 집을 낙찰받으면 청약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 또한 좋은 곳에 내 집 마련을 원하는 2030 젊은 피해자들에게는 선뜻 내키지 않는 부분입니다. 공공매입 후 장기 임대로 사는 것은 주거 안전성 면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결국 전세 보증금을 날리는 것이어서 두고두고 분쟁이 될 소지가 높습니다. 예. 박 기자가 방금 얘기한 LH가 공공매입해서 임대해주는 방안. 근데 LH가 사야 될 주택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문제인데요. LH와 각 지역주택도시공사가 올해 확보한 예산 7조 원으로 매입할 수 있는 물량은 3만 5천 호 정도입니다. 하지만 현재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80%를 넘어 깡통 전세로 전락할 위기가 높은 공공주택은 12만 호가 넘습니다. 아직 전세 사기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들 주택까지 염두에 둔다면 수십조 원의 예산이 불가피합니다. 또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이는 데만 자금이 투입되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은 매입 임대주택에 들어갈 기회가 줄어들게 되죠. 매입 임대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예. 그런데 이 공공매입 정책은 원래 정부가 하지 않겠다고 했던 정책인데 입장을 바꾼 이유는 뭡니까? 예, 애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매입을 하면 선순위 채권자인 금융기관만 좋은 일 시키는 거라며 전세 사기 피해자의 실익이 없다고 딱 잘라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방법 외에는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피해자들을 구제할 방법이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공공매입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당정은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은 국가가 피해 보전금을 혈세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를테면 보전금 국가 대납법인 셈입니다. 당정은 이 전세 사기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주택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고 현 정부가 이를 해결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주거권 보장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예. 그런데 이 특별법이 한시적인 거고 또 얘기한 대로 사야 될 주택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 건가요? 예, 근본적인 해결책 답은 간단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되는 깡통 전세가 나오지 않게 하면 되는 거죠. 역전세가 발생하는 전세 시장의 구조적 원인을 찾고 임대인들의 보유세 강화와 전월세 상한제 같은 제도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특정인이 수십 채의 빌라를 확보하는 경우 자금 흐름을 유심히 살펴보고 상호 금융기관 간 주택대출 정보 공유를 좀 더 강화해 전세 사기꾼들이 여러 곳에서 돈놀이를 하지 못하도록 감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규원 기자였습니다.